두 사람 결국 현재 고소 고발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고발당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병기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지금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실토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좀 분리하는 듯한 대목도 엿보였습니다.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뭐 여쭤봐라.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그런 거 전혀 절대 아니에요. 간사님이. 간사.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자, 김병기 의원 저렇게 지금 강선우 의원과 대화하는 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녹음하는 거는 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했다고 좀 이해를 하더라도 그거를 또 제3자에게 전달했고, 그 제3자에게 전달된 녹음 파일이 이제 이번에 공개된 거잖아요. 그 녹음과 또 전달 과정,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 녹취,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녹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밀한 이야기에 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를 지금 줄이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저렇게 내밀하게, 진짜 긴밀하게 국민들이 뭐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내밀하게 여러 전략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근데 저런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녹취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저 녹취에서는 자신의 뭐 약간 안전망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루어진 일들은 그 말과 행동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 데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저런 내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추후에 저게 공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전망의 어떤 이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유추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녹취가 저렇게 제3자를 통해서 나오든 아니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것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이 나왔을 때는 결국 그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됐을 때 안전망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것도 굉장히 본인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청래 대표는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지시한 반면에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되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 참 수고가 많았다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자, 정청래 대표, 박수현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지시하지 않으셨는지도 좀 설명. 그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걸 왜 설명할 수 없을까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당시 간사였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왜 그걸 박수현 대변인은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김용 대변인님. 네, 여전히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의 의견과 추측에 기반한 거긴 합니다만, 정황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 공관위가 구성이 네. 일반 교수님들이 좀 많습니다. 공관위원장이 국민의힘도 교수였던 그렇지만, 것으로. 네, 네. 공관위에 그리고 공관위원장이랑 또 원내 인사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지선을 놓고 보면은 이 창출되는 이 공직자 일자리가 약 4천여 개 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관위원 입장에서는 이 서울시만 해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검토를 하는 역할들을 이
공직에 있지 않은 교수님들이 다 하긴 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공관위원, 원내 출신 공관위원과 공관위 관사들이 보통은 많이 입김을 불어넣는 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을 윤리위에 넣겠다라고 해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민주당에선 도의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직접적으로 주고 받았다라는 그 녹취가 나온 주인공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간사였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이것을 윤리위에 감찰 대상에 넣겠다라고 하면 이른바 이게 게이트처럼 지난 이 지선 전반적인 어떤 게이트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환 위원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전에 같이 뭐 선거 때부터 같이 계속 해왔고 또 당을 운영해 왔던 입장에서 네. 아마도 이것은 저는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아마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앞으로 뭐 수사도 받고 이래야 될 테지만 네. 그래도 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를 동등한 수위에 놓고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아무리 유출을 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좀 쉽지 않네요. 저도요. 쉽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윤리감찰단에 넘기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장경태 뭐 성추문 뭐 지난번에 관련해서도 넘겼는데 지금 발표됐습니까?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시간 벌기이고요. 시간 벌기다. 또 꼬리 자르기고 네. 어떤 지금 당장 그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잠깐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퇴하는 것으로 모든 네. 정책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걸로 가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네. 이 부분 나도 윤리감찰단으로 좀 넘겨달라. 이렇게 하는 게 적어도 원내대표 지낸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처신이 아닐까. 지금 뭐 정청래 대표 하는 것 보면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네. 이런 그러니까 같은 당내 일 처리하는 것도 보면 그때 다르고 원칙도 다르고 네. 이런 걸 보면 조금 답답하고 국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